야, 여기 아름채에서 지은 한옥입니다. 한옥. 야, 여긴 공주인데요. 앞에 보세요. 계룡산과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짜 아름다운. 여기 이제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두 동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가 경치가 좋고 너무 좋아서 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아름채에서 한옥을 짓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철 김PD입니다. 오늘은요, 한옥 평당 700만원 아래 600에서 700만원 한옥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공주에 왔는데요. 일단 야, 여기 한번 경치하고 한옥 한번 구경 한번. 자, 저수지와 계룡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이렇게 아름채에서 지은 한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와, 뭐 이 앞에서는요 낚시하는 분들도 종종 보여요. 그리고 이 옆에 도로가 났어요. 여기 저수지인데 보통은 저수지에 차가 못 다니거든요. 이렇게 걸어서는 다닐 수 있어도, 근데 여기서 길을 내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로가 된 거죠. 한옥의 좋은 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완공된 집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한옥입니다. 한옥.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똑같이 한옥을 짓고 있는데요. 구조하고 이런 건 좀 달라요. 아름채 지금 여기 공주의 지금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근데요, 와, 여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여기 와 있었는데 계속 여기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방문을 하셨어요. 야, 이게 1층은요, 여기 뭐 주차장 공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공구라든지 뭐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영장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1층을 통해서 2층을 딱 올라가면은 일단 전망이 이렇습니다. 전망이 평당 100만 원이에요. 와,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저수지도 너무 넓고 앞에, 야, 낚시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어떠다가 이렇게 길이 났어. 이렇게 수단공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었어. 세상에, 조상에 기가 막힌데 잡으신 거지, 그러니까. 조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아, 너무 좋네요, 여기요. 집주인이 3년 전에 두 동을 먼저 짓고 살아보시고 좋으셔서 또 짓는 거예요. 그때보다 평당가가 지금 더 비싸졌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올랐어요. 내년에 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 올릴 거니까. 이거 기초공사는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기초는, 그러니까 기초가 이렇게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땅에다가. 그때 당시 2층으로 하면 더 좀 비싸진다겠는데. 비싼 건 아니고 평수에 들어가니까 평수가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평당 대략 얼마? 평당 우리 한 칸 한옥은 평당 650만 원이고요. 실용 한옥은 평당 730만 원이고 기초 별도로 해서. 뒤에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실용 한옥이에요. 실용 한옥. 네. 야. 얼마요? 실용 평당 730만 원. 이거를 카페 형식으로 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카페로 짓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카페입니다. 카페 형식으로 지역이 어디시죠?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야, 지금 한참 공사 중이라 살짝만 이렇게 볼게요. 야,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인 것 같고, 천장도 너무 넓고요. 방이 하나, 좀 방이라고 해야 되나? 카페라. 야, 이것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카페가 또 바로 이렇게 나가는 맛도 있고 앞에 정원의 맛도 있어야지. 여기는 이제 정원을 나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원.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이 높이지 않아서 또 건축비의 문제도 또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적당하게 이렇게 땅에 맞춰서 짓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벽수 이렇게 숯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게 숯이에요? 이게 숯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아, 그러네. 예, 숯을 넣고 부직포를 넣으면 숯이 쏟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대나무를 엮어서 황토를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황토를 붙인다고 봐야죠. 그럼 대나무가 철근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 황토가 갈라지지 말라고 그물망을 이렇게 감아요. 두 번째 미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부는 이렇게 하얗게 백해 미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미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겉으로는 하얗지만 황토가 이렇게 초벌, 재벌 바르는 거고, 밑에는 이렇게 시멘트를 발랐잖아요. 근데 시멘트로 미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에다가 시멘트를 얇게 바른 거예요. 왜 얇게 발랐냐면 여기다가 우리 파벽돌이라는 걸 붙일 거예요. 근데 황토에다가는 파벽돌이 안 붙어요. 그래갖고 저기 요 벽에다가 그 시멘트 몰타를 할 때 그냥은 안 하고 이렇게 방수액을 넣어서 요 면이 방수가 더 한 번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해놓고 파벽돌을 딱 붙이면 꼭 벽돌 싼 것처럼 이렇게 돼요. 여기 파벽돌 들어가고 여기는 이걸 끝이에요? 여기는 백해가 많아요. 백해가 많아? 네, 백해가. 황토가 더 이쁘게 예쁠 것 같은데? 황토를 원하시면 저희가 황토로 해드릴 거고, 그 백해를 원하시면 백해로 해드릴 거고, 건축비에는 관계가 없어요. 혹시 아궁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하잖아요? 할 수 있죠. 여태까지 많이 해왔죠, 그렇게. 네, 많이 해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방이라고 치면 네네. 요 앞에다가 이제 아궁이를 걸어서 네네네. 구두를 놓는 거죠. 네네네. 지금 아궁이 있는 건 빼고 다 푸시고. 그럼 별도 시공비가 들어가나요? 별도 시공비가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은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왜 권장사항이 아니냐면, 구들방이나 아궁이방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본체에다 가는 게 아니고 걔만 방 하나를 별채로 빼는 게 나아요. 예, 별채로. 그러니까 아궁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들방은 그 완벽한 그 난방 시스템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 5년이 지나면 우리 사장님은 구두 떼보셨을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떼봤죠. 예, 그걸 떼보셨죠. 그럼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그게 고래 청소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구들도 드러내서 뭔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본체에서 그거를 또 수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체에서는. 그러니까 본체는 그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구두를 놓는 게 아니라 아예 별채 사랑채에다가 그냥 하나를 따로, 그렇게 되면 그게 사랑방이 돼서 그게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도 노는 거는 본체에서 놀더라도 자는 건 사랑방에서 따로 자고 싶어 해요. 손님들도 거기서 주무세요. 이게 낫지. 여기서 너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나눠 자는 거구나. 그게 더 낫습니다. 혹시 그 어떤 집이 한옥집인지 정확히 아세요? 예, 그 한옥집이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근데 이걸 아직 내가 그거를 이제 우리 집 구경 오셨으니까 그 흔하게 한옥집이 어떤 집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우리 유튜브 보면 한옥 이렇게 소개하는 업체들이 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용어를 쓰는 게, 한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전통 한옥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무슨, 우리는 이걸 실용 한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어떤 데는 퓨전 한옥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세미 한옥이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던 한옥이라는 말을 쓰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조금씩은 틀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한옥이고 이것도 한옥이고 이것도 한옥이고 다 한옥이냐, 그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떤 게 진짜 한옥인지. 그러면 어떤 게 진짜 한옥인지를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옥입니다 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쵸? 법에 한옥 이렇게 지어야지만 한옥입니다 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한옥 특례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짓는 집이 이 한옥 특례법 안에 어긋나면은 한옥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이 법령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법령이 뭐냐면, 한옥의 특례법을 보면 중목구조의 나무를 사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중목구조,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운 나무를 사용하는 나무를 써야 되고, 돌이 석가래의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최소한 기둥과 돌이, 석가래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루어져야지만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처마의 길이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처마를 짱뚱하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한옥의 특례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옥 체험업이나
한옥으로 이 건물을 등록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꼭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한옥으로 등록시켜야 될 허가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집을 경주에다 줘야 돼. 경주에는 한옥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한옥 특례법 안에 들어가야지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마 길이가 90cm 이하로 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일반 건축주분들은 한옥에 관해서 어떤 게 한옥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니까 최소한 한옥 특례법에 나와 있는 거대로는 져줘야지만 한옥이라는 용어를 쓰자. 이게 이제 저희 아름채의 기준인 거예요. 세금이 비싸지나요? 일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옥이라는 용어를 써도 한옥을 짓게 되잖아요. 그럼 특혜가 있겠죠. 네네. 그 특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한옥을 가지고 숙박업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일명 펜션을 하려고 그러면 민박 펜션. 그렇죠. 민박 펜션을 하려고 그러면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이 아니고 이건 숙박업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에서 하는 민박은 어떠냐면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구수에 포함이 되니까. 단 한옥은 포함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옥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런 게 그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단 한옥으로 민박을 하면 가구수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카페도 그래요? 네? 카페도 이제 일단은 집이니까요. 그 카페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카페 이게 요게를 어떻게 되냐면 카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 안 되죠. 그건 상업용 건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허가를 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네. 카페 시설. 일반 모든 건물은 처음부터 카페로 허가를 내야 돼요. 그래요? 그쵸? 처음부터 내가 목적 사업에 맡기면 카페면 카페로 허가를 내야 되고 식당이면 식당 허가를 내야 되고 펜션이면 펜션으로 내야 되고 민박이면 민박을 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카페를 하고 싶어요. 내가 처음에. 그럼 카페는 용도로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로 카페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땅의 용도가 처음에 반드시 관리지역이어야만 돼요. 그것도 그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안 돼요. 계획관리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카페가요? 카페는. 그러면 여기다가 주택을 졌어요. 단 한옥을 지면 주택을 져놓고 내가 카페를 하고 싶으면 관광가로 갑니다. 준공 후에. 그 시에 있는 공주시 관광가로 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한옥 체험업이라는 걸 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해요.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그럼 한옥 체험업 안에는 카페도 할 수 있고 음식점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단 집은 주택인 거야. 이해하셨죠? 중공을 주택으로 놨는데 실제 활용은 카페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옥은 그런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건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의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건물이 한옥 특례법에 들어가는 건물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무슨 세미 한옥, 무슨 한옥, 무슨 퓨전 한옥, 무슨 모던 한옥,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한옥 특례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집 짓기 위해서 그 한옥이라는 용어를 붙은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동식으로 만든 한옥을 가지고 이게 진짜 한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동식은 뭐예요? 농막이잖아요. 농막. 그럼 농사용 창고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걔는 뭐예요?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썼다고 해서 한옥이 아닌 거예요. 기와를 올렸다고 한옥이 반드시 그 특례법에 맞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내부의 시설을 현대식의 시설을 꾸미고 당연히 현대에 있는 쓰는 좋은 자재를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장님 옛날 집 흙집 있잖아요. 옛날에 100년 전에 짓고 50년 전에 흙집 진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가끔 철거하면 안에 지푸라기 썰어놓은 거 안에 막 있잖아요. 옛날 집 수수깡 뭐 수수깡 막 썰어놓고 그랬잖아요. 100년 된 집을 털어봐도 그 지푸라기가 있는 거에 왜 보이냐면 썩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는 지푸라기가 흙 속에서 안 썩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아리 속에 지푸라기 넣으면 안 썩는데 락앤락에 넣으면 썩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꾸 흙집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우리 집 물론 가격이 싸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격이 쌓인 이유는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한옥은 소멸해 버립니다. 옛날같이 옛날식으로 평당 뭐 전통 한옥 해가지고 평당 1200, 1500씩 지면 누가 줘요? 아무도 안 줘요. 단열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 집에 지금 실용 한옥이 730만 원이고 한칸 한옥이 650만 원인데 실용 한옥이 더 비싸지만 얘도 경량목 구조 값도 안 돼요, 사실은. 경량목 구조에 위에 기와 올렸다고 쳐보세요. 700만 원대 어떻게 돼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좋은 자재에 쓰고 이런 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꾸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줘놓으면 여기 이렇게 백개미장을 해놓으면 이 안에 황토가 있는지 숯이 들어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모신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마감이 이게 이제 마감입니까? 지붕? 이게 천장. 아 천장은 여기 마감이에요. 네, 오픈형입니다. 마감이고. 당연히 석가래 7까지 다 해주고 니스 7까지 다 해주고. 7까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기둥을 보면 약간 반짝반짝하죠? 7이 돼 있는 거예요. 니스 칠하는 거예요? 니스 칠하면 안 돼요. 오일 스테인이라는 걸 칠해야지. 이 나무에다 니스를 칠하면 숨구멍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청이 껴요. 오이스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발라내요? 완성하고 나서 2년 후에 한번 바르시면 돼요. 매일같이 이거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부는 바르지 않아요. 외부만 바릅니다. 심지어 안에 우리가 한지 이 상태가 마감이 아니라 이 안에다 한지 도배를 다시 하거든요. 한지 도배까지 다 포함입니다. 사장님 지금 천장 송판 된 게 지금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 예, 소나무입니다. 이거 아니고. 지붕에도 숯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집은 숯으로 꼭 덮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매력 있지 않아요? 가격 대비? 뭐 이렇게 한옥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은요, 뭐 어떤 뭐 사업을 하셔도 괜찮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요, 여기 오셔서 또는 여기 이제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여기 사장님하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솔바이팜 제철 김P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